한국을 겨울에 방문한 외국인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생각보다 한국의 겨울이 춥다는 것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외국인들에게 한국은 추운 이미지는 아니라고 합니다. 한국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인 007 어나더 데이나 하와이 5.5에서 그려진 한국의 모습을 아열대, 열대 국가처럼 비슷하게 그린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하지만 생각보다 한국은 추운 나라인데요. 정말 추운 날은 잠시 서 있기만 해도 손발이 꽁꽁 얼어붙고 너무 추워서 손과 발에 감각이 없기도 하죠. 실제로 21년에는 추위로 악명이 높은 러시아보다 추운 겨울이 이어지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생각보다 한국의 겨울은 그리 춥다는 느낌은 아닙니다. 물론 밖을 나가면 어마어마하게 추운 날씨지만 집 안에만 들어오면 굉장히 따뜻하기 때문인데요. 바로 한국에만 있는 이것 때문이죠. 보통 우리도 해외여행을 떠나면 너무 다른 모습에 놀라게 되는 것처럼 외국인들도 한국의 집을 방문하면 한국에서만 보이는 특징 때문에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곤 하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한국 집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유독 놀란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여기 한 해외 커뮤니티에 글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엠마로 한국에 온 지 어느덧 1년이 되어간다는데요. 올해 봄에 한국에 온 그녀는 한국의 겨울은 처음 맞아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지난 1년간 머물렀던 일본과는 달리 한국에는 이게 없다며 집주인에게 어떻게 겨울을 나라는 거냐며 화난 채로 전화를 했고 집주인과의 대화를 통해 금방 진정을 하며 오히려 한국을 인정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글의 내용을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엠마라고 해요. 전 지금 일 때문에 한국에 오게 되었어요. 전 처음에는 한국에 오기 싫었지만 생각보다 한국은 엄청나게 매력있는 나라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오기 싫었던 이유는 한국이 엄청 춥다고 들었어요. 전 어렸을 때부터 추위에 약해 치를 떨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전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서 자라왔잖아요. 미국은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같은 겨울이라도 지역에 따라 눈이 펑펑 내리는 도시도 있고 반팔만 입고 다녀도 충분한 도시가 있어요. 제가 살았던 곳은 미국의 피닉스였어요. 피닉스는 사막 한가운데에 세워져서 미국 내에서도 특히나 덥다고 유명한 곳이에요. 진짜 여름만 되면 푹푹 찌는 더위에 돌아버릴 정도죠. 그래서 일기예보를 보면 빨간색을 넘어서서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물론 사막이라 건조해서 그늘 밑에만 들어가면 나름대로 지낼만 하지만 햇볕을 바로 받는다면 사람이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멋이 아니라 선글라스를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써야 해요. 하지만 좋은 점도 있어요. 이런 푹푹 찌는 여름이 지나면 나머지는 살만해요. 아니 오히려 너무 좋죠. 겨울에는 20도밖에 안 돼서 반팔을 입고 돌아다닐 수도 있고 조금 한파가 온다면 후드티 정도만 걸쳐도 충분해요. 다행히 더위도 나름대로 요령이 생겨서 견디는 방법을 터득했다 보니 점점 더위에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 겨울보다는 여름이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여름은 그래도 양산이나 옷을 가볍게 입는다던지가 가능한데 겨울은 정말 뼈가 시린 건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원히 피닉스에 살아야 했는데 일 때문에 여의치 않게 해외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제 첫 나라는 일본이었는데요. 그 전부터 일본이라는 나라는 너무 궁금했기에 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일본에 봄에 가게 됐는데 벚꽃도 예쁘고 풍경 자체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의 봄은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꽃가루였죠. 저는 일본 사람들이 마스크를 패션으로 쓰고 다니는 건 줄 알았는데 꽃가루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강력한지 저는 없던 알레르기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봄이 지나 여름이 왔는데 일본의 여름은 저랑 잘 맞지 않았어요. 저는 피닉스에서 왔기에 그 어느 나라의 여름도 저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피닉스보다 일본의 여름이 더 끔찍하게 다가왔습니다. 기온은 확실히 낮지만 습도가 높기 때문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섬나라라 바다가 옆에 있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피닉스는 건조해서 깔끔한 느낌이었는데 일본의 여름은 굉장히 끈적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을이었어요. 가을은 역시나 쾌적했어요. 가볍게 불어오는 바람과 상쾌한 날씨가 계속 이어졌죠. 그런데 아쉬운 건 이 가을이 언제 있었냐는 듯 금방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가을이 지나고 나니 겨울이 바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겨울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추위였죠. 저는 원래부터 추위를 많이 타서 추운 지역으로 여행을 가지도 않을 뿐더러 따뜻하다는 피닉스에서도 꽁꽁 싸매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 겨울의 진짜 문제는 밖은 그렇다 해도 안까지 너무 춥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일본은 히터를 많이 쓰는데 히터는 집 전체를 데워준다기보다 그걸 튼 그 자리만 따뜻해지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집 자체도 단열이 잘 되는 자재를 쓰기보다
지진에도 튼튼한 나무를 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열을 막아주는 역할은 조금 약하죠. 전 그래도 추운 게 너무 싫어서 히터를 거의 하루 종일 틀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고지서를 받아본 저는 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아무리 히터를 오래 틀었다고 해도 한 달에 100만 원 정도가 넘는 금액이 청구될 수 있나요? 정말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일본은 전기가 민영화되었기 때문에 각 기업들이 전기를 관리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 또한 기업들의 마음입니다. 일본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최대 42%나 인상되었다는데 전 그걸 모르고 겁도 없이 히터를 엄청나게 튼 거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직장 동료에게 하소연하니 웃으며 집주인에게 코타츠라는 걸 달라고 하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 일본은 전기세 부담으로 코타츠라는 난방기구를 쓴다는데요. 이걸 집주인에게 요청하면 받을 수도 있다고 해서 저는 화나는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집주인에게 코타츠를 받아왔어요. 확실히 안에 들어가니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행복은 30분도 채 안 갔죠. 코타츠의 문제는 여기를 벗어나면 지옥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물을 마시고 싶을 때나 화장실을 갈 때 여기서 나와야 했는데 정말 싫었어요. 그리고 넓은 집을 두고 코타츠 안에서만 행동해야 한다니 너무 답답해 미칠 것만 같았죠. 그래서 오래 살 곳은 아니구나 싶었던 찰나 다행히 저는 한국으로 발령을 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서울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도 겨울에 굉장히 춥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겪어보니 한국의 겨울도 일본 못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의 겨울은 괴롭다고 느낀 적이 없어요. 카페나 회사뿐만 아니라 대중교통까지도 히터를 빵빵하게 틀어줘서 추울 새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너무 껴입은 옷들을 벗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날이 점점 추워지면서 집이 냉골이 되어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왜 빨리 코타츠를 안 가져다 주지 하는 생각에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도 모르게 감정이 격해져 아저씨에게 짜증을 냈죠. 당황한 아저씨는 왜 그러냐고 물었고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아저씨는 재미있다는 듯 한국에서는 코타츠를 쓰지도 않고 쓸 필요가 없다. 온돌이 있어서 하루 종일 난방을 틀어도 20만 원이 초과가 안 될 테니 마음 놓고 틀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 놓고 난방을 켰는데요. 온돌의 위력이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온도를 그렇게 높게 설정하지 않았는데도 금방 따뜻하게 바닥이 데워질 뿐만 아니라 집 전체가 훈훈해서 반팔을 입고도 생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역시나 전기요금이겠죠. 얼마가 나올까 궁금했는데 그렇게 펑펑 틀었는데도 7만 원이 나왔어요. 히터랑 비교했을 때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지만 저는 히터를 트는 걸 싫어하는 이유가 너무 건조해서 피부가 쩍쩍 갈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온돌은 그럴 일이 없어요. 전 그래서 지금도 마음껏 틀고 있어요. 한 가지 부작용은 제가 바닥과 거의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귤이랑 붕어빵을 너무 먹어서 이젠 살이 너무 쪄버렸어요. 그래도 역시 한국이 너무 좋아서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서 머물 것 같네요. 글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자유롭게 댓글에 남겨주세요.